파레트의 밸류를 이렇게 좀 정해 놓은 이유는 이 대상을 그릴 때 처음에 분해를 보세요. 자, 이게 여기가 밝고 어둡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사실은 잘 보면 입체에 따라서 명도 밸류를 볼게요. 명도. 자, 1단계 가장 밝으면은 요렇게 T존 부위가 생겼죠. 이렇게 가장 밝은 곳이 있고, 여기 이렇게도 있겠고요. 두 번째 요렇게 흐름이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관자놀이 들어가는 쪽이 이렇게 쑥 파이는 쪽이 있어 3단계로 들어가고요. 근데 이게 옆으로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위로 넘어갈 때 하고 여기도 물론 약간 있죠. 근데 여기 이 각이 보시면 빛을 받은 각도에서 이건 마주보는 각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1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단계 여기야. 이게 여기 똑같이 밝은 것처럼 그리면 안 돼요. 여기 일단 한번 눌러놓고 봐야 돼. 각도가 다르잖아요. 광대뼈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긴 각이, 요건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이 전체가 2단계 밸류를 만들어 둬야 돼요. 큰 전체 2단계.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두운 거 이게 뭐 3단계가 이렇게 있죠. 쉽죠? 단계는 그렇게 간단히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1단계를 다시 정리해 보면 1, 2, 여기하고 여기 2, 그 다음에 3, 그 다음 나머지 4. 간단하죠? 그러면 일단 파레트에서 이렇게 1, 2, 3, 4, 5를 이렇게 조색을 해 놨습니다. 조색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레이징 기법인데, 이 그레이징 기법이 요즘에 쓰는 기법은 아니에요. 요즘은 웨돈 기법이라고 하죠. 알라프리마라고요. 그것은 이게 젖은 상태에서 이 이물을 살색을 넣어가지고 다 그리는 거죠.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인체가 살색이라는 게 없어요. 예, 뭐 청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노란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대개 이 근처로 오면 인체가 약간 붉은 느낌이 나기 시작하고, 예, 푸르게 내려갑니다. 예. 위에는 이제 약간 노란 계통이 시작돼 가지고 붉은 계통, 청색 계통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예. 근데 이걸 이게 알라프리마 기법으로 하면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눌러붙여 가지고 다 그리죠. 근데 물론 이게 그레이징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불투명한 물감 흰색을 섞어서 쓰는 거죠. 티타늄을 주로 쓰고요. 그렇게 그린 다음에 완전히 말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릴 때는 이제 여기 필요한 색들을 그 다음에 따로 분리해 가지고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흑백으로만 그려 가지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그러니까 부분 완성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날 다 그리지 않으면 부분 이렇게 그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전체를 안 보고 부분 그리면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마르기 전에 일단 다 그려놓고 흑백으로만 소묘한다 생각하고 그린 다음에 완전히 말리고 그 다음에 색을 분리해서 따로 넣는 방법이에요. 왜 근데 이 기법이 필요하냐면, 옛날에 물감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울트라마린 브루나 퍼플 이런 것은 금값보다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물감이 비싸니까 이렇게 저렴한 물감으로 흑백으로만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아주 얇게 반투명하게
징크 화이트 특징이 반투명체죠. 그래가지고 다른 물체하고 혼합이 잘 됩니다. 내구성은 좀 약하고요. 그러니까 오일을 조금 많이 섞어야 돼요. 그럴 때는. 자, 지금 처음에는 그래서 소묘한다 생각하고 그리면 됩니다. 자, 일단은 또 이제 큰 면을 만들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이 사실은 이 처음 단계에서 완벽하게 하시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어요. 이거 기름, 이거 건조제가 좀 건조제 없나요? 같죠? 건조제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예, 건조제 건조제. 같죠? 예. 좀 오일이 조금은 오일 좀 있는데요. 오일 섞을까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건조제. 이게 건조제는 비율을 처음에는 높이세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오일을 양이 많아져야 됩니다. 만일에 하다가 오일 양이 적은 것이 그 위에 덮이면 이제 나중에 내구성이 이제 물감의 내구성이 좋아도 그걸 뒤집어 버리면 이게 안 되죠. 예. 기억하시고요. 이게 이 그레이징 기법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그 명화 같은 데 보면 뭔가 우리가 쓰는 색으로 안 나오죠. 반투명체처럼 보이잖아요. 피부가 반투명한 피부처럼 보이거든요. 명화를 보면 고전파 시대 막 그런 그림들이요. 그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그 웨도넷 기법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레이징 기법을 하지 않고서 그걸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명화집을 보고 아무리 그려도 왠지 그 반투명한 그 피부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것은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흰색과 검정을 섞으면요, 약간 따뜻한 색을 조금 섞어주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 이 검정색, 특히 이 아이보리 블랙은 약간 청색기가 들어가 있는 색이에요. 완전한 검정이 아니고 이제 물질에서 안료를 추출하다 보면 어떤 건 약간 청색기가 있는 뭐 안료도 있고 뭐 종류가 있잖아요. 이 아이보리 블랙은 조금 청색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울트라마린 블루가 비쌌기 때문에 울트라마린을 빼고 검정으로 청색 느낌을 청색 대신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청색 찬 느낌의 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하루에 그릴 걸 예상하고 일단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단계가 어디라고 했죠? 여기요. 여기. 2단계. 예. 예, 맞습니다. 2단계. 2단계를 자, 큰 붓으로 우선은 쓰지만 점점 이제 작은 붓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기본에 충실할수록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부분 하더라도 지금 제가 고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그 다음 면
약간 어두운 상태를 전체적으로 조금 맞춘 다음에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단계 내려앉는다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큰 틀을 먼저 조금 이렇게 맞춰 놓고 재밌다. 이렇게 큰 틀을 먼저 맞춰 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 단계 한번 해볼까요? 자, 붓을 바꿔 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 이 형태를 잡으실 때는 이렇게 큰 특징만 일단 각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한 면으로 볼 것인가를 우선 조금 생각하시면서 되게 이게 그 이제 고전파 식 그림 같은 건요. 배경을 조금 어둡게 되게 조금 했어요. 그리고 빛을 좀 강조를 하는 그림들이 좀 많죠. 이렇게 하면 이제 집중이 잘 되죠. 빛을 받은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강해야 특히 수채화 같은 거 할 때 도움을 많이 받고요. 이렇게 그리진 기법이 아니면 그 명화 같은 그 색을 그 분위기를 낼 수가 없어요. 거의 뭐 알라프릴마 기법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마르기 전에 색을 넣어가지고 미리 완성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능하면 큰 붓으로 조금 해놓으시고요.
그런데 변화를 많이 저거 하지 마시고 다 덮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자, 배경